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노란숲의 파드마입니다. 톡톡 남한산성 시리즈는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종묘호란 시기에 남한산성에 일어난 일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정묘호란이 일어난 시기에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유럽의 상황을 보면 30년 전쟁이라고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국가 간에 치열한 종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라고 하죠.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척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무역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 우리나라에 귀화한 최초의 유럽인이 동인도 회사 직원인 네덜란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얀 벨테브레이라고, 한국 이름은 박연입니다. 하멜 표류기로 잘 알려진 하멜 일행보다 26년이나 앞서서 바로 정묘호란이 일어난 1627년 제주도로 표류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조선에 귀화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훈련 도감에서 근무하며 대포를 개량하는 업무를 맡았다고도 합니다. 400년 전에 갓쓰고 한복 입은 푸른 눈의 서양인이 서울에 있었다니요. 정말 놀라운데요. 병자호란에도 참전했다고 하니 찐 조선인으로 완전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1627년은 명청 교체기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경쟁까지 정말 격동의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은 아직까지 성리학적 세계관에 갇혀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톡톡 남한산성을 통해 전쟁 속 임금과 조정 신하들 간의 오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실록도 읽고 대화도 나눌 출연자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토리님, 옥토끼님, 햇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옥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인조가 공들여 수리 증축한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후금과의 전쟁 기간에는 남한산성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627년 3월 5일 인조는 대신들과 함께 왕실 내전의 강화도 대피와 임진관과 남한산성 수비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윤방, 적이 이미 안주에 이르렀으니 상께서는 비록 경솔하게 대피하지 못하시더라도 왕실 내전은 불갑을 미리 피난토록 하셔야 합니다. 인조, 그렇다면 대비께서는 내일 먼저 강화도로 피난토록 하겠다. 오윤겸, 이서가 이미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니 임진강을 지킬 군대가 없습니다. 외부의 의논이 모두 신경지는 마땅히 임진강을 수비해야 한다 하고 또 도감의 군대는 불갑을 호위를 해야 한다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김류, 이원익은 근위병을 임진강을 방어하는 일에 나누어 보낼 수는 없으니 수원의 군병을 임진강으로 보내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인조, 나의 생각 역시 그렇다. 오윤겸, 상께서는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서가 경기도의 군사방어 총괄인 총용사로 있으니 물러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임진강을 수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조, 이서가 남한산성을 수축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피차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로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 김류. 적병이 이미 깊이 쳐들어왔는데 장강의 유세지를 버리고 수비하지 않는다 하니 나라를 도모하는 도리가 어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조. 병세가 고단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망설인다마는 도감이나 수원의 군병 중에서 급히 동원하여 보내도록 할 것이다. 김류. 성상의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감히 다시 의논할 수는 없는 일이나 상해 가마가 한번 강도로 들어가시고 나면 남한산성의 형세는 독현보다 못해집니다. 어찌 편리하고 가까운 독현을 버리고 남한산성을 중요시하십니까? 인조. 20의 군사가 훈련을 꽤 받았으니 강화도로 인솔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만 강화도와 남한산성에 전력을 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도감에 분부하여 군사들의 처자를 모두 강화도에 들여보내도록 하라. 같은 날 비변사에서 총용사 이서와 강원도 관찰사 최연에게 임진강 수비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상소하였습니다. 비변사. 이서와 최연이 임진강을 수비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지 여부를 의논에 처리하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임진강은 상하 50리에 곳곳이 얕은 여울이고 군병은 고단하고 세력은 약하니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날이면 차례대로 와해될 것입니다. 남한산성에 전력하여 강화도를 응원하도록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서가 같이 수비하지 않는다면 강원도에 수천 명의 군병이 남아있더라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최연도 오랫동안 소관 지역을 떠나 있을 수 없으니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인조는 비변사의 의견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흘 후인 1627년 3월 8일 평안도에 능안산성이 함락되자 임진왜란 때 선조와 광해군이 서로 조정을 나누어 통치한 전례를 따라 분조, 즉 조정을 둘로 나눌 준비를 하였습니다. 평안병사 남이흥. 적병이 능안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신등이 제장과 상의하여 사람을 모집해서 들어가 정탐하였고 또 강옥립과 박난영에게도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원익. 성이 이미 함락된 뒤라면 이들 적병이 반드시 전진할 것이니 사태가 너무도 급박합니다. 인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원익. 오직 강화도만을 지키다가 명령이 통하지 못하게 되면 남한산성 또한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나 수령도 또한 지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분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종묘사직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흘 후인 1627년 3월 11일 분조에 대하여 논하고 세자가 남쪽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조. 임시조정 분조가 어느 곳에 가서 수레를 머무르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이원익. 먼저 전주로 가서 남도를 수습해야 합니다. 경상도 호소사 정경세. 안주와 평양 두 성이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졌고 임진강의 요충지를 이제 또 포기하려 하니 백성들이 화친히 나라를 그르친다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세자는 강화도로 들어가고 임금의 행차가 남쪽으로 피난한다면 충신과 의로운 선비들이 왕을 위해 적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신은 경상도 군병 소집을 위한 호소의 분부를 받았으므로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스스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삼군의 사기를 고무시켜 주소서. 인조. 국사에 힘을 다하여 생사를 같이할 그런 사람이 경상도에 있는가? 정경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조. 경들은 물선 물러나 있으라. 세자가 장차 출발할 것이다. 신하들이 밖으로 나오자 인조는 분조의 소속 신하들과 장관을 불러서 접견하였습니다. 인조. 세자가 어리니 잘 돌보아 인도하도록 하라. 분조 신하 이명준.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야 백성이 이에 견고한 뜻이 있는 것인데 이서가 청해 부대를 모조리 이끌고 물러나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입니까? 이서 자신의 피난을 위한 계책으로서는 잘한 것인지 모르나 국가를 위해 방어하는 방도로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서는 국가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와 같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인조. 경들은 단지 분조 일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날 세자가 출발하여 떠났는데 승정원과 조정 관료들이 문 밖에 나가 전송하며 눈물을 머금고 흐느꼈으며 도로에서 쳐다보는 이들도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한 신하들 중 영의정 이원익, 대제학이며 경상도 파견 호소사인 정경세, 승지 이명준 등은 모두 강직하고 청렴한 인품의 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유부단한 인조를 보필하면서도 강직한 충언을 서슴지 않는 기계를 보여주셨죠. 고리타분한 것 같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편으로는 성리학의 이상을 조주면서도 전쟁 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의병을 조직하고 임금에게 당당하게 충언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627년 3월 22일) 정사품 무관인 행호군 정광적이 상소하여 남한산성을 지킬 수 없음을 강력히 말하고 또 이서가 임금을 잇고 자신을 보위한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인조는 상소를 읽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인조. 경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을 가상하게 여긴다. 남한산성을 방어하여 지키는 것이 기묘하지 않다고 한 것은 그런 대로 옳다 하겠으나 이서가 자신을 위하여 꾀했다고 한 것은 너무 불가하다. 이서가 듣는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비국은 이 상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비변사. 정광적이 올린 상소의 첫째 의지는 남한산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의 군사와 군량을 철수하여 강화도로 들어와 지키면서 협조하여 강나루를 방어하는 것이 진실로 타당하겠습니다. 둘째 의지는 화친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이 화친을 청하는 말을 먼저 꺼냈으니 그들의 뜻에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따르기 어려운 일은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조. 어제 대신들이 올린 글에 따라서 산성의 군사들은 이미 내려가서 강나루를 지키게 하였다. (1627년 3월 23일) 비변사에서 장만과 조기 등을 시켜 임진강을 지키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비변사. 남한산성의 군사에게 이미 여우를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양쪽의 군사들이 거의 10,000명에 이르니 이들을 이동시켜 임진강을 지키게 하면 충분한 형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조기로 하여금 급히 임진강을 점거하여 유충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동시에 한강의 군사를 뽑아내어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후 한강은 뒤에 오는 남쪽 군사로 나누어 배정하여 파수하게 하소서. 정묘란 당시의 긴박한 상황 전개 속에 임금의 피난과 세자의 남도 지방으로의 분조가 전개되었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군대를 임진강 수비에 동원하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결국 인조가 받아들이는 과정도 잘 나타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신하들이 보여준 거침없는 충언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금의 말발굽 아래에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조선 조정의 긴박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정묘호란이 끝나고 남한산성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토리님, 옥도키님, 햇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 남한산성 지금까지 진행의 파드마, 인조 옥도끼, 비변사 햇살, 신하 햇살 토리, 음악 아람브라 앙상블 꽃날,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제작 지원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였습니다.